한 번 맛보면 자꾸만 먹고 싶다. 맛과 모양 다 사로잡은 명품 레시피의 주인공, 건강한 한 끼를 책임져줄 매력 만점 요리 연구가 김하진. 주재료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뭐 더 익힐 건 더 익혀야 되고 조금 덜 익힐 건 덜 익혀서 조리의 특성을 살리는 게 영양소 파손도 없고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끼만 먹어도 힘이 불끈! 지친 몸과 마음을 따스하게 감싸주는 활력 충전 메뉴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요리를 사랑하는 요리돌 광희와 요리 연구술사 밥하는 남자 요리연구가 김하진입니다. 선생님. 네. 어떤 요리예요 오늘은? 네, 오늘은요 삼치 엿장 조림과 애호박 새우젓 볶음을 준비했습니다. 아싸 호랑나비 들이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요리예요. 너무 들이대. 너무 좋아하는 삼치 들이대. 어우, 예. 이거하고 똑같아요. 아 똑같나요? 잘 따라했나요? 네. 근데 선생님 네. 삼치 엿장 조림이요? 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자, 오늘 요리에 필요한 재료를 공개하겠습니다. 영양도 업, 맛도 업! 달콤 짭조름한 맛에 자꾸만 손이 가는 밥도둑 반찬 삼치엿 장조림과 부드러운 애호박에 감칠맛 나는 조갯살에 놀라운 조화가 돋보이는 애호박 새우젓 볶음. 재료 살펴볼까요? 삼치엿 장조림 재료는 삼치, 생강, 마늘, 양파. 조림장 재료는 물, 맛술, 설탕, 간장. 애호박 새우젓 볶음 재료는 애호박, 조갯살, 실파, 물, 새우젓, 다진 마늘, 생강즙, 홍고추, 청양고추, 참기름, 깨소금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삼치엿 장조림과 애호박 새우젓 볶음. 재료 준비 끝! 선생님, 네. 삼치는 제가 네. 밖에서 많이 먹어봤는데 네. 집에서 손질해 먹어본 적도 없고 네. 삼치로 뭐 장조림 만드는 거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강희 씨. 왜냐하면 우리가 슈퍼나 어떤 마트에 가시면은 삼치를 다 손질해 주거나 손질해 있거든요. 네. 그걸 사다가 이렇게 석장뜨기 해달라 그러면 다 해줘요. 뼈가 하나도 없어요? 네, 왜냐면 아이들 먹을 때 뼈 있으면 어머님들이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너무 좋죠. 예, 너무 좋고 이 삼치살이 굉장히 촉촉하고 네. 부드러워요. 또. 맞아요. 그런데 생선 비린내도 거의 없고요. 덜 나고. 네. 굉장히 일본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생선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슷 썰어 달라고 하면 다 썰어줘요. 그래서 400g짜리 삼치를 한 마리를 사가지고 석장뜨기 해달라 그러면 거의 살이 250g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다 어떤 소금을 뿌리거나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오. 그대로 갖다가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걸 앞으로 내려놓고요. 네. 양념에 그 준비를 하는데요. 네. 어떤 걸 하느냐면 제가 이거 올려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 통마늘이 나오거든요. 네. 통마늘을 제가 칼도마로 올려놓고 채 썰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다 놓고 이렇게 채 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채 썰 때는 그냥 편안하게 막 썰어주시면 돼요. 네. 네. 그냥 굵직굵직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굵직굵직하게 하셔도 돼요. 차 안 썰으셔도 돼요. 네. 요렇게 나는 납작납작하게 할 거야. 그러면 납작납작하게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나중에 이 마늘을 드셨을 때 마늘이 맛있어요. 네, 그래서 요걸 갖다 채를 안 썰고 그냥 납작하게 한번 제가 이렇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택을 하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썰어놓은 걸 접시로 옮겨놓고요. 그 다음에 이 생강이에요. 생강도 그냥 납작납작하게 썰으셔도 돼요. 생강 이렇게 어떤 조림에 들어갔을 때 생강을 이렇게 하나 씹으면 더 향긋하고 맛있는 거 아시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강도 오늘은 제가 채 썰어도 되고 편으로 썰어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네. 네, 이거를 이렇게 그릇으로 옮겨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삼치만 먹을 경우에 약간 느끼하다고 해야 되나? 느끼하다기보다는 너무 담백해요. 예, 너무 담백하니까. 네. 맞아요.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 생강하고 마늘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한국 음식에는 마늘하고 생강이 빠질 수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양파는 그냥 이렇게 채 썰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벌써 향이 좋네요. 네. 그래서 이것도 네. 제가 그릇으로 이렇게 한번 옮겨 담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조림
양념이 있거든요. 네. 자, 조림 양념이 중요하죠, 네, 선생님.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요거는 맛술이에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물. 네. 그 다음에 이제 분량의 설탕, 간장이거든요. 딱 4가지만. 엿 어딨어요, 엿? 엿. 옛날에는 예. 여기다 갱엿이라는 걸 넣었어요. 예. 그 쌀로 만든 엿을 많이 넣었는데요. 네. 요새는 무엇으로 대체를 하냐면 맛술. 오. 맛술에 설탕이 들어가서 조리면 반질반질하게 윤이 나거든요. 네. 프라이팬에다가 예. 먼저 뭐 생선을 굽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조림장을 먼저 넣을 거예요. 조림장을 먼저 넣는다고요? 네. 여기다가 잘 달궈지는 팬에다 이렇게 물을 넣어주세요. 예. 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맛술을 넣어주세요. 맛술을 넣으면 뭐가 좋은지 아세요? 감칠맛이 난다고 하셨잖아요. 생선 비린내도 없어져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왜 그 데리야끼 같은 거 예. 조림장을 할 때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 다음에 분량의 설탕도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넣는 게 뭐냐면 간장. 네. 분량의 간장을 2큰술 반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게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짜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바글바글 끓을 때에 생선살을 집어넣을 거예요. 바글바글 끓일 때? 네. 왜냐하면 생선이라고 하는 거는 끓을 때 집어넣어줘야만 생선살이 수축이 돼가지고 네. 그 맛있는 맛이 빠지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이렇게 끓어오르기 시작하는데요. 네. 제가 삼치를 들고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삼치는 EPA, DHA가 많아요. 오. 그래서 이렇게 자라나는 아이들 뇌를 많이 쓰거나 공부를 할 때 네. 정말 좋은 생선이거든요. 그런데 삼치가 왜 삼치인 줄 아세요? 삼치. 네. 삼치. 네. 어렵죠? 근데 너무 답은 쉬워. 삼치? 네, 고등어보다도 3배의 맛이 있다 그래서 삼치래요. 진짜로요? 네. 오. 제가 지금 예능하는 줄 아셨죠? 저는 갈치가 제일 맛있으면 갈치는 오치여야 되는데. 아, 그래? 아니야. 맛있으니까요. 갈치에서 금치야. 너무 비싸. 예, 갈치 맛있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삼치를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끓을 때 넣을 때 보면 벌써 생선 살이 네. 가장자리가 이렇게 수축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럴 때 한 번만 살짝 뒤집어 주세요. 요때 벌써 수축하네요. 네. 왜냐하면 껍질 있는 부분이니까. 네. 여기에 이렇게 한 번씩 뒤집어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네. 선생님, 제가 평소에 메로를 이렇게 네. 졸여서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메로구이를. 여기다, 맞다. 메로 하셔도 돼요. 그런 맛인가요, 네, 나중에? 네, 네. 메로 하셔도 돼요. 메로보다는 삼치가 구하기 쉬우니까 네. 이렇게 삼치를 이렇게 썰어서 네. 이렇게 넣으면 굉장히 간편할 것 같은데요. 가격이 저렴하죠. 요새 같은 때는요, 정말 맛있으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게 좋은데요. 그래야 좋죠. 네, 여기에 보면 생강 이렇게 편 썰은 거 이렇게 넣을게요. 네. 이렇게 편 썰은 거 넣고요. 그리고 또 생강 이 향이 네. 이 생선의 비린내를 잡아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생선 잘못 먹었을 때 식중독 일어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잡아줘요. 오. 네,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또 마늘을 넣어주시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삶아지는 것 같은데요. 이게 생선이 어느 정도 졸여지면 윤기가, 예술이에요. 자르르 흐르나요? 네. 자, 그래서 여기 하고요. 양파는 제가 너무 네. 숨이 죽어서 네. 나중에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삼치는 너는 졸여줘라 그리고 놔두시고요. 예. 우리는 이제 칼도마 있는 데로 가서 제가 애호박 새우젓 볶음 만든다 그랬죠.